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 오셨네요. 저는 C 프로젝트 수업 연구소의 우치갑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절 특강으로 줌 화성이 프로젝트 수업 온라인 연수입니다. 줌 화성의 특강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짜짜짜짜 환영합니다. 오늘 그 온라인 연수 주제는 과정중심 평가를 위한 프로젝트 수업 책의 24페이지인 프로젝트 수업의 필수 구성 요소인 실제성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그 과정중심 평가의 그 프로젝트 수업 책의 그 2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을 다 펴셨나요? 자, 24쪽은 프로젝트 수업의 필수 구성 요소 실제성 이야기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필수 요소인 실제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프로젝트 수업하면 실제성, 또는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 하면 실제성, 또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 하면 실제성. 실제성은 프로젝트 수업과 가장 관계가 있고, 쉽게 말하면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거든요. 그만큼 실제성이 중요하다. 실제성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풀어보면, 실제성은 생생한 날 것이다. 우리가 언제든지 부딪히고 겪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눈에 자주 보이고 현실에서 많이 들어보았거나 자신이 언젠가 겪어야 할 문제이거나 사회 구성원으로 행동해야 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 프로젝트 수업의 필수 구성 요소인 실제성이다. 자, 그러면 실제성이란 뭘까요? 자, 그럼 우리 양혜인 선생님이 한번 1번 실제성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실제성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에 존재하는 성질이다. 프로젝트 수업에서의 실제성은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것 또는 현실적인 목적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할 만한 것을 말한다. 즉 실생활과 연결하여 생각해보고 실제로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실생활과 연결 생각해 본다는 거. 이 실생활은 뭘까요? 학생들 생활이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생활과 연결해서. 그리고 실제 현실이죠. 애들이, 학생들이 만나는, 우리가 현재 학생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실제성이다. 실제성에 대해서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성이 앞서서 프로젝트 수업은 뭘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 합니다. 322쪽을 한번 펴볼까요? 322쪽에는 구성주의와 프로젝트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성주의가 뭔지, 두 번째는 프로젝트 수업의 정의, 세 번째는 프로젝트 수업의 속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박경훈 선생님 읽어볼 수 있나요? 그러면 박경훈 선생님께서 구성주의에 네, 대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구성주의. PBL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구성주의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환경을 통해서 배운다. 같은 것을 배워도 자기가 처한 환경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배움의 목적이다. 혼란이나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무엇이 이를 초래하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어 한다. 세 번째는 협상이다.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협상이다. 각자가 이해하는 세상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위해 협상을 할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구성주의는 그 프로젝트 수업의 이론적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구성주의에는 세 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환경을 통해서 배운다. 그럼 여기서는 경험은 뭘까요? 실제성이죠. 그리고 환경도 뭘까요? 내가 살아가는 데에서의 환경을 말하는 거죠. 실제성에 포함되는 거죠. 두 번째도 이제 배움의 목적. 그 세 번째는 협상. 협상이라고 하냐면 각자 이해되는 세상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협상을 말한다.
우리가 여기서 협상은 이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둠에서의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모둠의 의견을 서로 이렇게 뭘까요?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협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성주의에서의 내용도 어떤 실제성과 더 많은 관계가 많다.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말.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넣었는데, 학생들에게 아무리 똑같은 것을 주더라도 학생들은 학생들마다의 이해틀. 다시 말하면 그 모양이, 특성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학생들은 각각이 갖고 있는 이해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진 한 장을 주더라도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 이거는 그 EBS의 그 21세기 교육 패러다임 세계 PBL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강인의 교수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틀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똑같은 걸 주더라도,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내가 똑같은 주제를 준다 하더라도 각 모둠별로 서로 다르게 애들이 다 과제를 수행하고 결과물도 다르죠. 그거는 여기 말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교사들은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학생들 제시할 때 학생들은 선생님 생각과 똑같지 않죠. 이해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여기처럼 뭐라고 할까요? 사진 한 장, 똑같은 사진 한 장 줬는데 다 다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어, 선생님. 제가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엊그제 이제 선생님들 뭐가 올렸는데, 선생님이 이제, 내가 이제 나는 지금 열심히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그 선생님들한테 막 설명하고 막 했어요. 또는 학생들한테 뭔가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한테 내가 설명 끝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 물었더니 애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제대로 이제 그 활동지에 쓰지도 않았고. 그럴 때 선생님들 어떨까요? 화나죠. 막 나는 열심히 애들한테 설명했는데 애들 보니까 하나도 막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그러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너희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해 못하고, 너는 왜 말이야 여기 빈칸에다가 선생님 쓰라고 했는데 왜 쓰지도 않았어? 이렇게 화난 투로만 아마 얘기하는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는 교사의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고 막 아이들한테 막 좀 짜증내기 생각해. 나는 막 정말 열심히 막 애들한테 막 자세히 가르쳐줬는데 애들은 이해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선생님? 학생의 학습의 수준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때 우리는 그 피드백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는 선생님 조사의 입장에서 피드백을 하시면 안 돼요. 자, 따라해 볼까요? 학생의 입장, 학생의 입장, 그리고 학생의 수준, 학생의 수준. 수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의 수준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우리 양혜인 학생은 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좀 이해가 빨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치갑은 너무 수준이 좀 낮아서 얘가 잘 이해할 수 없거든요. 또는 우리 박경숙 학생은 또 중간 정도로 돼서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이해 못할 수 있죠. 그래서 교사는 학생의 입장에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화가 날 일이 없나요? 화가 날 일이 없죠. 왜 그러냐면은 학생의 입장에 더 다르게 다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말해 양혜인은 성적 우수한 학생이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는 진현자 학생이라든가 또는 박경숙 학생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학생 수준도 낮으니까 그 학생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날 일이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할 때, 뭔가 설명을 할 때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 화가 나지만 화가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여기는 수준차가 아니지만 학생들 아무리 똑같은 걸 나눠줘도 애들이
내가 아무리 똑같은 내용을 학생들 잘 설명한다 하더라도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이제 피드백이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똑같은 내용의 수준 얘기가 아니라 이해 틀에 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잠깐은 이제 학생의 수준에 대한.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 우리가 학생들한테 뭔가 이렇게 피드백할 때 너무 이렇게 내 입장, 교사의 입장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입장 또는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화날 일이 없다. 두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에요. 그 프로젝트 수업이란 뭐냐? 자, 김민수 선생님, 우리 프로젝트 수업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프로젝트 수업. PBL은 1960년, 70년대에 미국에서 등장한 구성주의의 바탕을 둔 교수법이다. PBL은 실제적이고 복잡한 질문, 문제,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탐구함으로써 학습자가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수법이다. PBL은 계획과 설계, 문제 해결, 의사소통, 결과물 생성, 결과 공유 등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과업이다.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이제 프로젝트 수업은 이제 60년대, 60, 7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구성주의의 바탕을 둔 교수법이다. PBL은 뭐라고 했냐면 실제적이고 복잡한 문제, 그 다음에 질문 또는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탐구함으로써 학습자가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수법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BI라고 되어 있는데 이 BI는 뭐냐면 미국의 그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연구하고 교사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법교육협회를 말해요. 아마 그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아마 책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 다 여기 법교육협회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또 뭐라고 했냐면 PBL은 계획과 설계, 문제 해결, 의사결정, 결과물 생성, 결과 공유에 동해진 복잡한 과업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제 실제적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실제적. 계속 그냥 이제 실제성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323페이지인데요. 그 프로젝트 수업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은 학습 방법에서는 자기 주도성, 그리고 수업 과정에서는 삶의 맥락과 관련된 실제적인 내용, 그 다음에 학습 결과에서의 최종 결과물,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의 그 실제성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수업의 과정에서 보면 삶의 맥락과 관련된 실제 내용이죠. 실제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의 어떤 그런 과정의 내용도 다 모두 다 뭘까요? 모두 다 실제적인 그런 내용 해당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실제성은 아까 말한 대로 프로젝트 수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유산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바늘과 실처럼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라든가 또는 프로젝트의 수업의 과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실제성 관계된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할 때 이 실제성과 관계된 그런 내용을 하지 않으시면 너무 어려움이 많다.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성주의와 프로젝트 수업이 뭐다라는 내용을 잠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구성주의에서의 아까 학생들인 서로 다른 이해도를 가지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제시한다 하더라도 다 서로 다르게 받아들인다.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24페이지 그 실제성 이야기 그 페이지로 와볼까요? 자, 페이지 오셨죠? 두 번째 실제성의 특징. 실제성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와준다. 자, 사실은 프로젝트는 이게 쉽고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또 어려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끝까지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제성이다. 실제성이 있으니까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직접 경험을 통해
배움까지 갈 수 있을 때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를 선정할 때 선생님 뭔가 주제를 이렇게 제시해 주잖아요. 와, 이거 해보고 싶다. 와, 이거 해보고 싶네. 학생 흥미를 갖게 하는 거는 실제성인 거예요. 학생들의 생활과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실제성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선생님들께서는 잊으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성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를 높여줄 수 있는 요소죠. 뭔가 흥미가 있고 재밌으면 당연히 잘할 수 있죠. 우리가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하는 것은 제가 그 프랑스 파리를 여행한 것과 계획 쓰는 것과 똑같다. 내가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는 것은 내가 좋았고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를 학생들한테 제시해 줄 때도 그런 실제성과 연관이 많은 걸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다. 어떤 선생님들이 그래요. 아, 선생님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를 정하는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당연히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지만 우리가 학생들의 어떤 실제성을 항상 선생님이 기억하신다면 어떤 실제성과 관계있는 것 주변에 찾아본다면은 쉽게 재미있는 것을 프로젝트 수업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뭘까요?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식을 배우게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은 교과서 안에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닌 학생들 현실에서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내가 내 생활 속에서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프로젝트 수업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삶 그리고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잘 연결시키는 것이 또 다른 그 프로젝트 수업의 특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에 있어서의 우리 실제성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 또는 핵심 질문이 실제적이게 한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의 수업의 과정이 실제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런 세 가지가 우리가 프로젝트 수업에서의 실제성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적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제가 읽어보면서 우리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경숙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 수 있어요? 네.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 또는 핵심 질문이 실제적이어야 한다.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내용이 많다. 이때 문제가 현실적인 내용인 즉 실제성을 가질 때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일 때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 근데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는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 자, 그럼 29페이지 보면은 그 프로젝트의 주제 선정하기거든요. 첫 번째 이제 그 프로젝트의 주제 네 번째를 보면은 주요 교과 내용을 포함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암기 능력이 아닌 지식 활용 능력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 상황에서의 경험을 통해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학생들이 선정된 주제를 자신들이 체험했거나 체험할 수 있는 주제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야 애들이 학습 동기가 끝까지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학업 성취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라버를 보면은 의미 있는 배움을 이끄는 주제를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 기준을 정했으면 그 다음은 성취 기준을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을 이끄는 주제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된다. 이 의미 있는 배움이란 건 뭘까요? 실제성이 포함된 의미 있는 배움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말을 볼까요? 말을 보면 사회적 이슈, 뉴스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그렇죠?
교과 성취구들을 분석한 후에 사회적 이슈나 관심을 끄는 뉴스를 중심으로 관련 있는 단어를 두세 개 선정하여 핵심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나 관심을 끄는 뉴스도 학생들의 어떤 생활과 이런 관계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실생활과 연관된 주제를 선정해야. 지금 이제 우리가, 자, 그러면 다시 25페이지 한번 넘어올까요? 자, 그러면 우리 양혜 선생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나 한번. 프로젝트 수업의 과정이 실제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프로젝트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해야 하는 활동들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비현실적일 때 활동의 동력이 떨어지게 된다. 학생들이 충분히 그러나 노력과 협업이 필요한 활동일 때 몰입하게 된다. 그렇죠.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뭔가 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거 보면은 어렵다 또는 비현실적이다. 그거는 실제성과 관계가 뭘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네 그 생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쉽게 말해 현실성이 없는 거, 현실성이. 자기 생각을 동떨어진 거. 그런 거 엄청 많아요. 한번 선생님이 이런 실제성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면 내가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현재 다른 선생님이 했던 프로젝트 수업 그런 걸 함께 보시면 이 선생님이 실제성을 적용했을까? 바로 정답이 나오죠. 그만큼 실제성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 408페이지 한번 볼까요? 408페이지. 프로젝트 수업 차시를 각 단계에 맞게 배분하기. 거기 이제 하나, 둘, 네 번째쯤 보면 단계별 차시 분배 후에 학생들에게 어떤 자유를 제공할 것인지, 학생 활동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각 차시마다 어떤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적용할 것인지 계획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 기법들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의미를 구사하는 것이 프로젝트 수업의 큰 가치이므로 다양한 수업 활동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다양한 수업 활동의 내용들이 우리는 어떤 내용일까요? 실제성과 관련이 있는 그런 수업 활동이죠. 이런 그 다양한 수업 활동이 주제, 쉽게 말하면은 단원의 핵심 내용, 이미 애들이 배웠던 핵심 내용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주제와 그 다음에 이런 그 다양한 어떤 수업 활동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실제성과 관련이 있는 것들로 구성되고 또는 학생들이 활동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조금만 선생님이 실제성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죠. 첫 번에 얘기했잖아요. 프로젝트 수업은 정말 어려운 과정이다. 그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라고 했나요? 실제성이다. 그랬죠. 자, 다시 그러면 128페이지 라번에 보면은 중간에 교과 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 활동 구성하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각 교과마다 이루어내야 할 과업 혹은 교과만의 특성이 있다. 거죠. 그 중간에 보면은 국어과 예시를 든 거죠. 국어교과의 특성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단원들에서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하여 이를 어떻게 국어 능력과 향상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구성해야 된다. 즉, 교과의 특성, 목적을 잊지 말아야 프로젝트 수업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다. 바로 여기죠. 여기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 활동이라든가 교과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해서 이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실제성과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선생님? 실제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프로젝트 수업하면 완전히 뭐 이게 동떨어진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가 내가 단원의 교과, 내 주변의 학생들 주변에 있는 그 실제적인 생활과 연관시킨다면 좋아요. 나는 도대체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학생들 대상으로 선생님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 우치과학 선생님에 대해서 교과 내용을 배운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이런 내용과 나의 그 생활, 또 내 주변의 생활을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선생님이 설문조사하고, 설문조사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각 반에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 각 반에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몇 명씩 불러가지고 걔네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 해요. 근데 굳이 모든 학생 할 필요는 없어요. 해봤자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차피 정답은 그 성적 우수한 학생들에서 그 생각이 나오니까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몇 명을 불러다가, 이런 도서실 같은데, 아, 얘들아, 와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맛있는 뭘 하나 준비했다. 그 오라고 그래서 전체 애들 모아놓고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나눠주고 해봐요.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 도서실에서 불러서 하리본 몇 개 줄 테니까 오라.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줘. 한번 해보면 선생님의 생각보다 의외로 아이들의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따라해볼까요? 현장감 있는 주제, 살아있는 주제 나오죠. 현장감 있고 살아있는 주제가 나오면 애들이 굉장히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거기 129페이지죠.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생활동으로 구성하기.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양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죠. 수업에서의 정상은 결과물이 아닌 주요 학습 내용의 이해에 바탕을 둔 학생의 삶과 연계는 학생의 성장일 것이다. 프로젝트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학생들은 사고의 제안에서 보다 자유롭다. 학습 내용을 잘 알고 있을 때 자신감 있는 시도와 다양한 방법들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학생 활동 교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학생의 활동들은 프로젝트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학생들의 흥미를 위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재미만 있는 활동들로 프로젝트 수업 과정을 채워서는 안 된다.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생활동으로 구성하여 이끌어갈 때 학생들의 성장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주요 학습 내용을 이해로 바탕에 둔 뭘까요?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생의 성장일 것이다. 그래서 주요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 학습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두 번째 보면, 그리고 세 번째 학생 활동 구성, 이런 것들도 다 주요 학습 내용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 이런 연결하는 것도 다 실제성과 관계된 것과 연결해야 된다. 그렇죠? 단지 학생들 흥미를 위해서 재미만 있는 활동들로 프로젝트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학생들의 흥미를 위하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뭘 하나요? 실제성과 관계된 꼭 하는데, 이거는 뭐하고 선생님 매치가 돼야 되나요? 주요 학습과 관련된 실제성이 있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학생들이 참여도가 높고, 다시 말하면 몰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프로젝트 수업의 필수 구성 요소인 그 실제성에 대해서 얘기해 봤잖아요. 그 실제성의 의미라든가, 또는 실제성의 특징, 또는 수업의 실제성 적용하기. 예를 들면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라든가, 또는 활동, 그리고 결과물, 이런 내용들이 다 그 실제성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실제성을 수업에 적용한다는 게 말로는 쉽지만 수업을 설계하는 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경기도의 밀락중학교의 영어 선생님이신 양혜인 선생님에 대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혜인 선생님, 수업의 실제성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자, 어려운 점이 있었으면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수업에서 실제성을 적용하는데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어려움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주제를 선정하는 게 어려웠고요. 주제가 일단 실제성 있는 주제여야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들의 흥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실제성 있는 주제를 선정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특히 제가 보고 있는 교과서의 4단원의 봉사활동 포스터 만들기를 보고 저는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봉사활동 포스터가 충분히 실제성 있는 주제기는 하지만 저한테는 조금 모호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수업에서 제가 실제적으로 느낄 만한 수업 주제가 무엇인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과 지식과 연계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봉사활동 포스터를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를 이제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방식의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였지만 제가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이제 영어과 수업답지 않은 사회과다운 프로젝트 수업 가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전면 수정을 받고 그다음 영어과 수업다운 걸로 바꿨는데요. 프로젝트의 실제적인 주제, 그러니까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란 주제를 잡았지만 그거를 제 교과와 제대로 연결짓는 게 제가 아직은 미숙한 교사였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제 선정이란 첫 번째 문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교과 지식과 연계 이 문제는 제가 지도서랑 교과서를 충분히 읽고 많이 고민해보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려움으로는 학생들의 흥미와 연계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정한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가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의 이제 해결을 촉구하는 포스터를 만들고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딱 이 주제만 들었을 때는 제가 생각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만한 실질적인 주제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밀락특공대라는 주제를 정한 데는 내가 교사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재밌을 만한 게 뭔지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어려움, 주제 선정, 교과 지식과 연계, 그 다음에 흥미와 연계하는 게 이제 저한테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뭐 실제성을 수업에 적용한다는 건 그렇게 뭐 말로는 쉽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잠시 우리 쉬어가는 페이지처럼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교사의 그 가이드, 안내와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활동 중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럴 때 우리 피드백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우리 모두 힘내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